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합의안을 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우려와 함께 영국 전국도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표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230표 차로 부결이 됐으니까 지금 네. 영국 그 헌정사상 이렇게 정부가 이런 식의 그 안이 부결된 게 가장 크게 부결된 겁니다. 예. 지금 그만큼 이제 복잡하다는 얘기인데요. 애시당초에 그 브렉시트 그 국민투표 가결됐을 때부터도 예상 외라는 지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집권 보수당 내에도 브렉시트 찬성파도 있고 또 반대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론이 워낙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각종 정당들도 지금 자기들의 그 이해 그 차이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예상은 됐지만 상당히 큰 표차고 일단 메이 총리한테는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이처럼 이제 브렉시트 합의안이 투표에서 결의안이 이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브렉시트 합의 이제 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부결됐기 때문에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게 이제 노동당이 야당인 노동당이 이제 불신한 그 투표를 이제 표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제 불신한 표결을 해서 살아남게 되면은 이제 플랜 B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뭐 지금 3월 29일까지가 이제 기한인데 예. 그때까지 이제 유럽연합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거나 사실 쉽진 않습니다. 아니면 뭐 제2국민투표 얘기도 있고요. 유럽연합 쪽에서는 지금 아주 뭐 짜증스러운 표정인데 차라리 그냥 잔류해라.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 복잡합니다. 메이 총리 입장으로서 이제 정치적 위상에 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야당인 노동당에서 정부 불신임안도 제출한 상황인데 이 투표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동당이 이제 메이 총리 이제 정부 당신들을 신임 못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투표를 제의했죠. 예.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4시쯤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그 불신임 투표가 부결될 걸로 조심스럽게 관측이 됩니다. 예. 물론 메이 총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아하. 그동안에 지난 2년간 유럽연합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보수당 내에도 메이 총리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보수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표가 한 118표 정도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하지만 불신임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예. 노동당하고 이제 이를테면 적과의 동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보수당 내 그 메이 반대파 쪽에서도 불신임까지는 우리는 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일단 신임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제 신임되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아하. 네.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예. 네, 사실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가 결정됐던 건 이제 경제를 좀 되살려보고 과거처럼 잘 살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이게 통과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합의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영국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요. 영국이 대영 제국,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예. 그랬는데 그냥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유럽 연합에 우리가 들어가서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빠져나오자는 건데 예. 실제로 그 스위스은행 UBS가 분석을 해보니까 브렉시트 2016년에 그 투표가 가결되고 나서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 이미 줄었다는 겁니다. 한 2% 정도. 네. 그게 이제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 31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이제 67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EU에서 빠져나오면은 이제 분담금이 매년 내는데 그 예. 부담이 한 30조 원이 넘는데 이미 그거보다 2배가 넘는 돈이 경제적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실행하기도 전에. 예.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했지만 이미 영국 경제는 많이 망가졌다 하는 네.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런 경제적 타격, 또 전국 혼란, 뭐 브렉시트가 지금 영국으로서 굉장히 뭐 득이 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일각에서 브렉시트가 뭐 요즘 이런 민족주의 같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잉글랜드의 이런 민족주의의 실패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동안에 뭐 정변도 별로 없었고요. 예. 그리고 총파업도 1926년에 한 번 있었고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통과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상당히 많이 갈갈이 막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제 메이 총리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예. 아시다시피 영국은 또 이 연합 왕국입니다.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스, 북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예.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그 앙숙인 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유나이티드 킹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이제 통과시켜달라고 이제 하면서 만약에 브렉시트 이거를 영국 의회에서 지지하지 않으면은 이 연합 왕국이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경고를 했는데 예. 워낙 정파들 간의 이해가 엇갈려서 일단 그 호소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예. 네, 2016년이었죠. 이 국민투표에 있어서 이 브렉시트가 이제 결정이 됐던 그 당시를 다시 짚어보면 그 브렉시트가 가결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이 영국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그런 양극화, 뭐 네. 불평등 이런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라고 또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 그 코비 대표가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영국의 그 심각한 불균형 문제다, 예. 양극화다. 영국도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양극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북쪽이 갈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좀 이제 이런 쪽은 그 괜히 EU 유럽연합 좋은 일만 시켜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기억하시지만 난민 문제가 유럽에서 터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레 겁을 먹고 문을 닫은 겁니다. 닫은 건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런 여러모로 이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민족주의의 어떤 그 좀 추한 면이 드러났다. 뭐 예. 이런 식의 그 비판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이제 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파운드화 있죠. 이게 이제 브렉시트 표결 이제 승인 투표 부결되고 나서 빠졌었는데 오히려 조금 전에 가치가 조금 뛰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노딜 유럽연합이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 총리가 불신 투표에서 살아나서 유럽연합하고 하면은 물론 유럽연합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결국은 정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그렇게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파운드와 뭐 투자 거래도 조금 자제하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내다 던지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과 관련된 소식을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